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작품은 미국 오하이오 주에 소재한 데이턴 미술관에 있는 금박 해악반도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작품을 처음 본 것은 2017년 9월에 일본인 학자인 이도 미사토 교수라는 친구에게 함께 조사를 하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 소장품을 보는 과정에서 처음 이 유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데이턴을 방문하기 전에 그 이도 교수께서 저에게 이 작품이 조선 왕실의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흑백 사진을 한 장 보내주었습니다. 처음에 흑백 사진으로 보았을 때는 국적이라던가 작품의 수준에 대해 제가 확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당시까지 데이턴 미술관이 동아시아 유물, 특히 한국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다고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데 막상 데이턴 미술관 수장고에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금박 해악반도도뿐 아니라 상당히 수준 높은 동아시아 유물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문화재가 회화, 도자, 민속품, 고가구를 포함해서 총 60여 점이 현재 소장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보고했고, 재단은 국내외 전문가로 꾸려진 자문단을 구성하여 작품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2018년 말 재단의 조사팀이 데이턴 미술관에서 실사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이 작품은 2019년 여름부터 최근까지 보존 처리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이 그간 알려지지 못했던 큰 이유 중 하나는 유물의 방대한 규모로 인해 전시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그림의 일부가 잘려나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화면의 크기가 가로 210, 세로 719이며 장황을 포함한 크기가 224에 734cm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먼저 문제의 금박 해악반도도에 대한 전반적인 상태를 살핀 후에 그리고 재료와 도상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작품이 어떤 내력에서 미국에 전하고 있었는지를 살핀 후에 국적 문제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조선 왕실에서 금병풍을 제작한 역사, 해악반도도 도안을 활용한 전통, 대형 부벽화를 조성한 역사를 검토함으로써 본 유물이 가진 문화사적 위치와 의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 작품은 넘실대는 파도와 복숭아나무, 대나무, 소나무로 꾸며진 성경 위에 6마리의 백학이 논이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바탕에는 금박을 부착하여 화려함을 극대화하였습니다. 화면 상단에는 청색의 서운이 표현되었으며 오른쪽 하늘에는 붉은 해가 떠 있습니다. 상서로운 의미를 지닌 도상들은 한데 어우러지며 이상경의 분위기를 한껏 자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유물을 처음 보았을 때는 이렇게 총 12폭의 화폭을 2개씩 짝지어서 6개의 패널로 만들고 이를 다시 하나로 연결한 상태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본래의 모습이 아니며 최소 한 차례의 개장이 이루어진 적이 있음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본 유물은 화면 전반에 가로 3cm, 세로 3cm 크기의 순금으로 된 금박이 빼곡하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화면의 배경에 이렇게 금박을 활용한 장면은 조선 전통에서 매우 드문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호놀룰루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금박 해악 반도도 12폭 병풍이 유일한 장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호놀룰루 미술관 본의 금박도 순금으로 크기가 2.5cm 정도로 데이턴 미술관 본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사실 호놀룰루 본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금박을 화면 전반에 부착했다는 점에서 작품의 국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까지 알려진 금박 회화는 모두 일본 유물이었기 때문에 호놀룰루 본 또한 일본 병풍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2폭을 하나의 병풍으로 연결한 방식이나 높이가 270에 너비가 7m라는 거대한 규모, 또 해악반도도라는 화제가 일본 전통에서 나오기가 어렵다는 점, 결정적으로 작품의 우측 상단 이 빨간 박스입니다. 이 우측 상단에서 이민년에 제작되었다는 조선식 제발이 나오면서 호놀룰루 본을 둘러싼 국적 논란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군선 공수 이민 하제라고 하는 이런 제발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본 전통 금병풍에서는 보통 금박의 크기가 가로 세로 크기 11.5cm 정도이며 금박당 금의 함량은 3.5푼 정도입니다.
그러나 데이턴본은 금박 모듈의 면적이 일본식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 화면 전반에 붉은색 기운이 도는 물질을 도포하는 적이 있습니다. 아마 화면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에서 좀 붉은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은 사실상 보존 처리 이전의 호놀룰루본과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호놀룰루본 역시 악유로 금박을 접착한 후에 다시 화면 전반에 오칠을 더해 금박을 고정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데이턴본이 호놀룰루본과 마찬가지로 금박의 모듈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금박을 조성한 장인들이 금박 모듈을 정형으로 만드는 데 그다지 익숙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반해 일본의 금병풍은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린 화가와 금박을 만든 장인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금박의 규격화가 잘 이루어져 있었으며 화가와 장인의 업무 분담이 분명했습니다. 데이턴본은 금박 모듈의 제작, 부착 방식, 채색과 금박의 선호 문제 등에서 일본 전통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아울러 데이턴본에서 발견되는 해악반도의 주제와 들꽃 도상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데이턴본의 중요 소재로 등장하는 학, 복숭아, 돌, 소나무, 대나무, 영지버섯, 파도, 구름은 보통 십장생도에 나타나는 것들로 호놀룰루본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데이턴본에는 이름 모를 들꽃을 포함하여 민들레와 난초가 등장해서 전통적인 십장생 계열의 해악반도도와는 도상적 차이를 갖습니다. 그런데 호놀룰루본에도 학, 복숭아, 수파, 영지 외에 들꽃, 참나리꽃, 민들레처럼 전통에서 비껴나 있는 도상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도상들은 진체가 아니라 수채화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 이 또한 호놀룰루본과 데이턴본 사이의 유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화면의 구도와 도상의 구성면에서도 두 작품 간의 공통 분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호놀룰루본과 데이턴본은 화면 중심에 커다란 궤석이 있고 그 위에 학이 한 마리 날아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중심축을 이루며 좌우로 학 10마리, 6마리가 각각 화면 전체에 논일고 있습니다. 호놀룰루본의 좌측 하단에는 바다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으며 우측에는 절벽이 포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턴본은 호놀룰루본의 도안을 180도로 회전한 듯한 구도를 보입니다. 가운데 학이 내려앉은 궤석을 중심으로 우측 상단에 해가 떠 있고 좌측에 절벽이 포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 전체에는 6마리의 학이 화면 좌우로 흩어져 논일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재료, 크기, 도상, 구도, 화제 면에서 데이턴본과 호놀룰루본 사이의 강한 친연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 유물은 언론인이었던 마빈 패터슨이라는 여성이 1941년 9월에 데이턴 미술관에 기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빈 패터슨은 이 유물이 18세기 일본 병풍으로 여기 전보에 보면 18세기 일본 병풍으로 1932년에 돌아가신 외삼촌이 1920년대 후반에 구입했고 이 외삼촌의 집에 드로잉룸, 즉 응접실 한쪽 벽면 크기에 맞게 리빌트했다, 다시 만들었다 라는 설명을 남겼습니다. 기증 직후 박물관에서 보험 처리를 하면서 작성된 감정서에도 이 유물은 일본 병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당시 보험 회사에서 책정한 가격이 500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17년 후인 1958년 셔먼리에 의해 다시 평가됩니다. 이것은 박물관 측의 유물카드인데요. 셔먼리는 이 작품을 16에서 17세기 중국 그림으로 일본에서 다시 장황한 것이라고 감정했습니다. 이후 1978년 수기오라는 금박의 크기가 일반적인 일본 것보다 작아서 중국 작품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여기서 셔먼리는 미국 내 1세대 중국 미술 사학자로서 데이턴에서 그리 멀지 않은 클리블랜드 미술관에서 1952년부터 1983년까지 근무했습니다. 수기오라는 1953년부터 1980년까지 워싱턴의 프리어 갤러리에서 장황사로 근무했던 사람인 수기오라 타카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978년 이후로는 거의 30년 동안 이 작품에 대한 이렇다 할 진지한 조사나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2007년 동경대학교 팀이 미국 내 중국회화 작품에 대한 일괄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 작품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동경들팀은 작품의 패널 뒷면에 있던 북송, 휘종, 어필, 육합, 동춘도, 병풍 12조, 곽원, 진장이라는 문구를 발견했고 이를 반영하여 도록에 송나라 휘종대의 작품이라 표기했습니다. 이 첨지는 필체와 종이를 고려할 때 후대에 수리와 장황이 다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국 회화에 있어 금을 전면에 내세워 금박이나 금체로 만든 장례가 거의 없으며 해악반도 화재를 병풍으로 꾸민 사례도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아울러 명청대에 제작된 병풍은 대부분 이런 형식, 코로 만들 양식을 따르는 가구 형태로서 비단이나 종이로 된 그림 병풍은 그다지 유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 유물이 일본 유물일 가능성 또한 낮습니다. 일본 병풍은 전통적으로 높이 1m 안팎이며 6폭 병풍을 하나의 쌍으로 만드는 것이 전형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에도 시대 이후의 병풍은 비단이 아닌 종이로 만드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무엇보다 해악반도도에 사용된 비단은 일본의 것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성근 편입니다. 지금부터는 조선 왕실에서 사용된 금박, 해악반도도, 대형 부벽화 전통을 검토함으로써 본 금박 해악반도도가 조선 왕실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조선시대에 유통된 금병풍은 많은 부분 일본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물론 조선에서도 금가루를 개어서 만든 이러한 이금화가 있기는 했지만 검소함을 강조한 사회 분위기상 오랜 기간 인기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에서는 금병풍의 전통이 강력할 뿐 아니라 이를 조선 왕실의 외교 예물로 보낸 역사도 깊었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일본 본토뿐 아니라 대마도와 오키나와에서 조선 왕실의 외교 예물로 금병풍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기록에서는 도금병풍, 금장병풍, 장금병풍, 금장식병풍, 척금병풍을 보냈다고 표기하여 금이 매우 중요한 요소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총 12번에 걸쳐 한 번에 400에서 500명 규모의 조선통신사가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이 시기 일본 측 기록과 우리 기록을 교차 확인해 보면 통신사행 한 번에 최대 30여 쌍의 금병풍이 조선에 선물로 보내졌습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고궁박물관에도 여러한 금병풍 장례가 전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들 금병풍은 왕실에 보내졌지만 부산 외관에 보관되거나 사절단 개인이 사적으로 소장하기도 했습니다. 이호원은 외인들이 그림을 잘 그리는데 김홍도가 외금병풍을 흉내내서 그린 금계 화병이 화성 행궁에 있다라고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선 왕실에서 일본 병풍을 모방한 작품을 조성한 역사도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조선 왕실이 완전히 금을 전면에 내세워 만든 금병풍은 20세기 초반에 이르러서야 그 기록이 발견됩니다. 이민이라는 간지가 남아있어 1902년에 제작한 것을 알 수 있는 이 호놀룰루 미술관 소장 금박 해악반도도는 고종의 생일과 기로소 입소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작품입니다. 고종은 대한제국 시기에 자신의 생일인 음력 7월 25일을 황수성절이라고 하는 국경일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황태자 순종은 1902년 음력 7월 25일에 해당하는 양력 8월 28일에 아버지를 위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때 고종과 순종은 여러 외신을 초대해서 대한제국 황실이 건재함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대형의 병풍을 만들어 순금으로 치장한 까닭도 이러한 정황에서 이해 가능한 일입니다. 이후로도 대한제국 황실에서 금병풍을 제작한 적이 있음은 기록을 통해 확인됩니다. 1908년 승령부에서는 태왕제 고종에게 바칠 금병풍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승령부는 순종에게 황위를 물려준 고종이 사용할 물건을 관리하기 위해 1907년 8월 11일에 설치된 기관이었습니다. 대한매일신보 1908년 10월 20일자 기사에는 금병풍 제조 승령부에서 태왕제 폐하께 바치기 위해 금병풍과 은속과 전방장을 방금 제조하는 중이라더라 라는 기록이 보입니다. 이는 20세기 초 대한제국 황실에서 자체적으로 금병풍을 제작할 만한 기술적 역량을 구비하였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십장색 도안 중에서도 바다, 학, 복숭아를 강조한
해학반도 도안이 조선 왕실에서 선호된 현상을 살피고자 합니다. 현재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병풍의 목록을 담은 동궁 병풍고 건기, 세자궁 병풍고 건기와 같은 문건에는 19세기 후반 왕실에서 주문한 해학반도도에 대한 기록이 보입니다. 빨간색 표시를 한 부분인데요. 1877년 해학반도도가 중병 크기로 조성된 것이 확인되며 정축년입니다. 1879년 김효년에서도 해학반도도가 조성된 것이 확인됩니다. 아울러 신사년 1881년에도 대병 해학반도도 2좌, 중병 해학반도도 2좌, 소병 해학반도도 1좌가 꾸며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1909년 창경궁에서 수습된 1월 오봉병 및 해학반도도 양면 장지문, 창경궁 통명전에서 수습된 것으로 보이는 해학반도도 양면 불발기창을 통해서도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왕실에서 해학반도도 계열의 도상이 유행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왕실 제작품으로 추정되는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품도 주목됩니다. 이 밖에 왕실 제작품이라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개인 소장본, 옥션 출품본,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 소장본으로 전하는 해학반도도 3점은 이 3점이 초본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본을 공유함으로써 유사한 작품을 제작할 수 있었던 당시 제작 양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해학반도도가 패널 형태로서 궁궐 벽에 부착된 부벽화였을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데이턴 미술관 소장 금박 해학반도도는 지금껏 알려진 그림 가운데에서도 대형에 속합니다. 사실상 조선 말기,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의 왕실에서는 대형 병풍 및 부벽화의 조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국가의 위상을 높이려 여러 정책을 시행한 측면과 함께 궁궐의 서양식 개축으로 인해 생활 공간의 천장이 높아진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특히 병풍은 입식 생활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전보다 건축적 성격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시기에 조성된 병풍들은 전때에 비해 높이가 훨씬 높아진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병풍의 대형화 경향은 대한제국기에 조성된 작품에서 가장 뚜렷하게 발견됩니다. 1901년 1월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1월 해반도도와 1902년 앞서 소개했던 금박 해학반도도가 가장 대표적인 장례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높이 333cm에 너비 263cm로 이례적으로 큰 규모를 감당하기 위해서 2개의 분리된 패널을 보완해냈습니다. 후자는 하단부에 금속재 받침을 달아 병풍의 하중을 분산하는 고안을 적용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전통 궁궐 안에서 높이 333cm 패널이나 높이 270에 너비 700cm인 크기의 병풍을 소화할 만한 공간은 흔치 않았습니다. 이는 궁궐의 서양식 개축이 마무리된 후에야 조성할 수 있었을 만한 크기입니다. 다음으로는 1917년 창덕궁 대화재로 인해 1920년에 조성된 일련의 부벽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덕궁 대조전에 조성된 백학도는 주제면에서 양식적 특징, 대형 패널로 조성된 형식에서 데이턴본과 유사성을 보입니다. 백학도는 좌측에 소나무를 배치하고 이렇게 16마리의 백학이 나르는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대조전 동쪽 상단에 조성된 봉황도는 우측에 오동나무를 배치하고 바다 위에 암석을 포치했습니다. 이들 부벽화는 각각 백학과 봉황이 화면을 가로지르며 역동적으로 날아가는 장면을 강조했습니다. 해와 달의 위치, 절벽의 위치는 상호 대칭을 이루어 두 작품이 하나의 세트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바다, 암석, 날아가는 새의 구도와 같은 도안의 설정은 데이턴본과 호놀룰루본에서도 확인되는 바입니다. 아울러 데이턴본과 호놀룰루본에서 본 것처럼 대조전 부벽화에서도 수치화처럼 표현된 작약과 참나리꽃 같은 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 빛과 과학 전시에서 공개가 된 경복궁 교태전에서 수습된 부벽화가 한 점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복원도인데요.
이렇게 조선 말기에는 여러 궁궐이 개축되고 또 다시 짓고 하는 과정에서 건축 자재를 다른 궁궐로 이동시켜서 재활용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부벽화들이 뜯어졌을 것이고 아마도 이 해악반도도 또한 그러한 작품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짐작됩니다. 데이턴 미술관 소장 해악반도도는 적어도 한 차례 이상 개장이 이루어져 본래의 모습을 잃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것이 보존 처리 과정에서 수습된 배접지인데요. 그것을 보면 이제 일본 초서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아울러 제작 배경을 설명해줄 결정적인 문헌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림의 양식적 특징, 금박의 처리 방식, 해악반도도라는 화재, 대형 부벽화 형식을 고려할 때 이 작품은 대한제국 황실 혹은 한일 병합 이후 이왕실에서 조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반해 이 작품을 개장한 방식은 조선의 전통도 아닌 일본의 전통도 아닌 제3의 형식이었습니다. 이는 20세기 전반 일본을 통해 동아시아 미술이 국미권으로 반출되는 과정과 유통 환경을 고려해야만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순치 않은 층위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초반 황금빛 위용이 가졌던 시각적 권위와 해악반도도의 상징적 의미를 고려할 때 데이턴 미술관 소장 금박 해악반도도가 가지는 역사적, 문화적 의의는 적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